강민주 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이곳은 노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점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당신 동정심 때문에 내 가게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청년이 편의점 앞 노숙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이 해고가 이 청년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서구 작은 골목에 자리한 24시간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27세 청년 강민주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불합격입니다. 귀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53번째 탈락 통보였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정규직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시급 만 30원. 한 달 알바비로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1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여자친구 서연이와 둘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지요. 서연은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며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서울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지요. 형광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편의점 뒤편에 멈췄습니다. 비상구역,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파카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요.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시골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민준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따뜻했습니다.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구워주시고 여름이면 수박을 갈라주시던 그 손. 우리 민준이 밥은 먹었니? 춥지 않니? 전화할 때마다 물으시던 그 목소리. 민준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빠지면서 할머니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이었을까? 2달 전이었을까? 민주는 창밖의 노인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 노인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때 점주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52세의 김철수는 이 편의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구기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도 따라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손님들 드나드는 곳인데 왜 자꾸 이러세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 당신 있을 자리 아니에요. 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죄하는 듯 했지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눈발 속에 흐려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런 사람들한테 동정심 갖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한번 잘해주면 맨날 와요. 동료들까지 데리고 오고. 그럼 손님들이 싫어해서 장사 안 됩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주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둘을 감쌌습니다. 김철수는 창고로 들어가고 민주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이 추운 밤 저 노인은 어디서 잠을 청할까요? 따뜻한 잠자리는 있을까요? 저녁은 드셨을까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어머, 우리 민준이. 잘 지내니? 밥은 먹었고? 네, 할머니. 잘 먹고 있어요. 춥지는 않니? 서울은 많이 춥다던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 할머니는 괜찮지.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노인에게도 이렇게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을까요? 전화 한 통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들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새벽 4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닥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원룸으로 가는 길,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편의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민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때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민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눈 내린 서울의 새벽. 강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취업 탈락 통지는 2통 더 늘었습니다. 55번째, 56번째. 민주는 이제 숫자를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응, 그냥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도 민주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편의점은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택시 기사가 들어와 커피를 사가고 대리운전 기사가 담배를 사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그 노인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비상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이번에도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점주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철수가 없었습니다. 휴무일이었지요. 민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저 노인은 어디서 잠을 청했을까? 밥은 먹었을까?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점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잘해주면 맨날 와요. 장사 안 됩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요.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묵 국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6,500원. 오늘 저녁 식사비로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산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지요. 민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다가가자 노인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아니에요. 쫓아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민주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노인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습니까? 네.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영수증도 있어요. 민주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드세요. 밖은 너무 추워요. 민준이 말하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팔이 얼마나 가늘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편의점 한쪽에 놓인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야라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계산대 뒤에 서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한 입 한 입 소중하게 씹어 먹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식사인 양 천천히 감사하며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지요.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500원. 자신에게는 저녁 한 끼 값이지만 저 노인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네, 청년. 매일 이 근처에 계시나 봐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왠지 이곳이 마음에 걸려서요. 자꾸 이리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왜 익숙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사실은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민준이 놀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고 그저 이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 상실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숙자 형님이셨죠. 그분이 도와주셨나요? 네. 여러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노인의 얼굴에 잠깐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고가도로 밑에서 몇 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인. 가족이 있다면 분명 찾고 있을 텐데. 가족은 찾아보셨어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저를 찾을까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걸지도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계산대에서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 네 할아버지, 당신은 왜 저 같은 노인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피해 다니는데 말입니다. 민주는 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요? 네. 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할머니도 외롭게 지내시는 건 아닐까? 배고프신 건 아닐까?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 좋은 손자시네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취업이 안 돼요. 벌써 56개 회사에서 떨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은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은 꿈도 못 꿔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라도 절대 잃으면 안 되는데. 노인은 한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청년, 네 할아버지, 제게는 기억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요?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노인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취업에 지치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가던 마음에 노인의 말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노인은 마지막 한 입을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컵에 남은 어묵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청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매일 여기서 일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56번 떨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민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머지않아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편의점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민준과 노인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며칠에 한 번씩 편의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주가 없는 날을 골라서였지요. 민준은 손님이 없는 시간을 보며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때로는 삼각김밥, 때로는 컵라면. 모두 민준이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영수증도 꼭 챙겼습니다. 노인은 음식을 받을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춥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계셔서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그런 짧은 대화들이 민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또 떨어진 날, 서류 전형에서 탈락 통보를 받은 날, 노인과의 대화는 민준에게 작은 쉼표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준의 지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노인에게 주먹밥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 트인 공간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점주 김철수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휴무일이 아니었나요? 김철수는 급히 나온 듯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준 씨, 창고 열쇠 좀 가져가려고. 김철수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트인 공간의 노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영수증을 봤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준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영수증 여기 있잖아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몇 번을 말했어요? 저런 사람을 가게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만은 무슨, 손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김철수의 고함에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당신은 나가요. 당장.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먹밥은 반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민준이 뒤쫓으려 하자 김철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준 씨. 김철수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점주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요. 처음에 경고했을 때 김철수는 단호했습니다. 계속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점주님, 저 이 일 잃으면 안 돼요. 취업도 안 되는데. 저도 장사해야 합니다. 당신 동정심 때문에 제 가게 망칠 수 없어요. 김철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급여 정산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로 끝입니다.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민주는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흘러갔습니다. 원룸문을 열자 서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알바 잘렸어. 뭐?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을 도운 것, 점주에게 들킨 것, 해고당한 것. 서연은 한참 듣고 있다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잘못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떡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업도 안 되는데 알바까지 잃었어.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면 돼. 서연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일단 당신부터 진정해. 알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응? 그 할아버지 말이야. 서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 뭘? 그 할아버지 가족. 기억상실이라며? 분명 어딘가에서 찾고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당장 새 알바 찾아야 하고. 알아. 근데 있잖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실종자 찾기 프로젝트 했었잖아. 그건 알지만 우리 할 수 있어. 그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그리움을 느낀다고 했지? 응. 그럼 그 자리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조사해보자. 그 할아버지 가족 찾아주자.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원도 모르는 노인을 찾아준다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꼭 찾아내자.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가족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노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민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노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못 잤어? 응. 너도? 나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서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그 편의점 자리의 역사부터 조사해보자. 민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던 그 모습,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민주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과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강서구청 옆에 있는 123번지 건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대장을 펼쳤습니다. 1980년대 지적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짚었습니다. 여기 이것 봐. 현재 편의점 자리. 그곳에는 영수건설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건설?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수건설? 맞아. 전국에 아파트 짓는 그 회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건설. 서울과 경기도 일대 대형 주상복합으로 유명한 건설사. 자본금 5천억 원대 중견기업.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건설 창업주 박영수 회장 실종 3년째, 가족 여전히 수소문 중. 기사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정장을 입은 노신사,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온화한 미소.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 설마. 서연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야. 두 사람은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박영수, 75세, 영수건설 창업주, 3년 전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 아들 박준혁 대표가 전국을 수소문 중. 경찰, 실종자 찾기 단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소식 없음. 민준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로 떠돌던 노인이 대기업 창업주였다니. 그리고 3년 동안 가족이 찾고 있었다니. 당장 연락해야 해. 서연이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영수건설 본사번호 찾아보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믿어줄까요? 혹시 사기꾼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요? 괜찮아. 우리 증거 있잖아. 서연이 민준을 다독였습니다. 편의점 CCTV도 있고 할아버지 특징도 정확히 아니까.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 오전, 서연이 영수건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박영수 회장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리움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난 노인, 기억상실, 그 자리에 그리움을 느낀다던 말, 그리고 신문 기사의 사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준혁은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특징을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되시고요.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고 말씀하실 때 항상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찾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고가도로 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지낸다던 그곳 쪽방촌 근처 고가도로 밑에는 천막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불렀습니다. 한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청년,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 찾았어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을 찾았어요.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는 박영수 회장님이세요. 영수건설 창업주.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신문 기사의 사진. 노인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네, 아드님이 3년 동안 찾으셨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나를. 민준과 서연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은 한참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 후 편의점 앞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45세, 단정한 외모.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3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박준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에요. 노인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네, 아버지. 박준혁의 목소리가 눈물로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매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정장과 낡은 파카, 아들과 아버지.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박준혁이 돌아섰습니다. 강민준 씨, 이서연 씨.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3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박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박준혁은 아버지를 차에 모셨습니다. 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드려야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그 차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해냈어. 서연이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민준도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해고당하고 막막했던 지난 며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알바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괜찮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민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위로의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민준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새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노인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뿌듯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영수건설 박준혁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 대표님. 할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지난번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준혁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분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 이야기를요. 추운 밤에 따뜻한 도시락을 주던 청년이라고. 민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억을 잃으셨지만 사람의 따뜻함만은 기억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박준혁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은 구직 중입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영수건설에서 일해 주십시오. 박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명문대도 아니고 스펙도 없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기획팀 배치 예정입니다.
민주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영수건설 영업기획팀, 연봉 4천만 원. 56번 떨어진 끝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민준도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영수건설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준의 따뜻한 성품을 좋아했습니다. 고객들도 민준을 신뢰했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민준은 신입사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회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가끔 회사에 나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년 잘 지내나? 박영수가 민준을 보면 항상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 자네 같은 좋은 청년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든든하네. 그런 대화가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준은 서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 아래에서였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좋은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껴안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결혼식은 4월에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준혁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박영수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청년 축하하네. 박영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친절이 여기까지 왔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네. 자네의 마음 덕분이지. 박영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의 지원으로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꿈 같아. 어떤 밤? 편의점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날 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운명이었나 봐.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이 만든 운명.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믿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고. 그날 이후로 민준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단체에. 서연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민준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예전 그 편의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밖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도시락과 따뜻한 국물을 샀습니다. 밖으로 나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따뜻하게 드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고.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떨던 노인. 그 만남이 민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따뜻함이 닿기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민주는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분명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운 밤 떨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절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떨고 있는 그대를 보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 따뜻한 한길을 건네고 싶었어요. 세상은 차갑고 내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온기가 되고 싶었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이 되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눈물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손길 하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겨울밤의 기적, 당신과 나 함께 만든 이야기. 신여섯 번의 좌절 끝에 마지막 남은 건 사람을 향한 마음뿐. 해고통 뽑았던 그날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기억했던 거죠. 그 작은 따뜻함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죠. 작은 친절이 큰 기적